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삼각망의 예시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삼각측량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웠죠. 삼각측량은 말 그대로 어떠한 측점의 좌표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각을 잰다는 거죠. 각을 측정해서 삼각형의 망으로 구성을 하고 그 각을 측정을 하고 하나의 기지변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사인 법칙에 준 거에서 우리가 측점에 대한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을 삼각측량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 삼각망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단열 삼각망, 뭐 이제 형상이 좀 길게 되어 있는 하천이나 도로 같은데 기준점들을 매설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유심다각망, 또 사변형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각 측량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사변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런 삼각 측량의 실시함에 있어서의 이제 순서들에 대한 내용들 좀 학습을 했고요.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 삼각 측량에 대한 망을 기획을 하고 관측을 실시하고 났을 때 그 관측한 각의 허용 이제 오차가 어떤 허용 범위 안에 들었을 때 그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관측값들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정에 필요한 조건들이 좀 있다. 이제 기하학적으로 생긴 이 네트워크, 이 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부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합에 의한 조건들에 의해서 조건식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조건식을 구하는 방법까지 학습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조건식까지 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사변형이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네 개의 측점인 A, B, C, D라고 되어 있죠. A, B, C, D 측점에 대해서 C, D 측점에 대해서 각각 네 개의 측점을 구성한 사변형의 네트워크에 이제 이 A와 B까지 이어져 있는 이 측선의 길이는 이미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길이를 알고 있는 기선이라고 되어 있죠. 기선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관측한 각들은 이제 삼각형 ABC, 그죠? ABC를 구성을 해서 1번 각을 측정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2번, 3번 각의 합한 값을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4번 각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계속 짜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들을 계속 관측들을 많이 관측하게 되면 그 결과 값들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식들이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요. 관측한 개수가 일단 많다 하면 아무래도 관측에 대한 정확도가 높일 수 있게끔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소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변형의 조정에 앞서서 과연 그럼 사변형에서는 몇 가지의 조건식이 만들어지느냐 그 내용들을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의 수인데요. 조건식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각 조건식, 점 조건식, 변 조건식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다 보니 이 삼각망을 구성했을 때 하나의 망에 내각의 합이 뭐 180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들. 또 점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을 측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각이 둘레가 다 측정이 되어 있다면 모든 그 측정한 각의 합은 360도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 또 변 조건이라는 경우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변의 순서에 상관도 없이 내가 미지변의 각 결과값을 유추하기 위해서 방향에 상관없이 계산을 했을 때 모든 과정이 똑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조건의 형태들로서 만들어지죠. 우선 조건식의 개수를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죠. 뭐 삼각점의 개수가 몇 개고, 또 변의 수는 몇 개이고, 관측각은 몇 개를 관측을 했고, 또 한쪽 측선만 관측된 그런 변의 개수도 측정을 또 했었었고요. 또 기선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변형의 형태에서 좀 보면은요, 삼각점이 총 몇 개 있어요. 그죠? 삼각점의 형태는 지금 A, B, C, D에 총 4개의 삼각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 삼각점의 개수를 우리가 P라고 표현하기로 했는데 P가 4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변의 개수는요. 변의 개수는 L로 표현하다고 그랬죠. 변을 보면 한 변, 2개, 3개, 4개. 그죠? 그 다음에 5개 변, 6개 변. 총 변의 개수는 6개 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변형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관측한 각의 개수 우리 A로 표현하기로 했죠. 각의 개수는 지금 그림에도 보시피 1, 2, 3, 4, 5, 6, 7, 8 총 8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선의 수 B는 1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수 중에 보면 L'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죠? L'이라는 거는 어느 한 이제 그 편심 관측이 이루어진 변의 수다라고 얘기해서 L'이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변이든 지금 양쪽의 모든 각들이 측정이 된 상태이죠. 그래서 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0개인 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즉 삼각점의 수 P는 4, 변수 L은 6, 그 다음에 관측각의 수 A는 8, 그 다음에 기선의 개수는 1개의 상태인 거고요. 제일 먼저 이제 점 조건은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음에 나올 유심다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측선의 양측선의 끝에 끼어 있는 요 각들만 측정을 한 겁니다. 중간에 모여 있는 요 각들은 전혀 측정하지가 않습니다. 측정한 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각방정식의 개수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네, 각방정식의 개수는 전체 측선의 길이에서 어느 한 편심 관측이 이루어진 측선의 변해수 L'이라는 거 아까 0개였죠? 거기에서 뭘 빼줘요? 삼각점의 개수를 빼고 더하기 1을 해주면 각방정식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각방정식의 개수가 6 빼기 0 빼기 4 더하기 1 해서 3개가 나오는데요. 이 3개의 각방정식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따가 조건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방정식의 개수 K3라고 한다고 그랬죠. K3는 변의 수에서 삼각점의 개수의 2배 만큼을 빼주고 기선을 더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변방정식의 개수는 하나만 나오더라 라는 거. 이 변방정식도 무슨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 조건식의 개수 K4라고 불렸던 거는요, 공식상으로는 이렇죠. 관측한 각의 개수의 기선의 수 빼기 2 곱하기 삼각점의 개수 더하기 3으로서 계산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조건에 의한 전방정식은 없으니까요. 각 조건식, 변조건식 3개, 1개를 더한 총 4개의 합으로서 만들어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방정식의 수가 3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3개가 나오는지 봅시다. 첫 번째 각방정식의 수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앞서 봤던 사변형의 전체 각이 있죠. 좀 지울게요. 자, 1번 각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의 총 8개의 각이 있는데요. 이 8개의 각의 총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360도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 이게 각방정식의 첫 번째 조건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1번 각과 2번 각의 합은 5번 각과 6번 각의 합과 같아야 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다시 봅시다. 1번 요각과 2번 요각의 합은 5번 요각과 6번 각의 이 합과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죠? 삼각형의 특징이다 보니까요. 이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존재한다 치면 얘네가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각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막꼭지각이라고 그러죠. 막꼭지각. 막꼭지각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각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외곽의 합이 1번, 2번 각이 6번, 5번 각의 합과 서로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3번, 4번 각과 7번, 8번 각도 서로 막꼭지각이다 보니 3번, 4번 각의 합은 7번, 8번 각의 합과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 방정식의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변방정식인데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한번 봅시다. CD변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다. 앞에서 그림을 보면 다시 한번 결국은 이 삼각측량은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미지변의 값도 구하고자 해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기지변인 AB, 이 기거는 기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방향으로 이 각은 180도에서 1, 2번 각을 빼주면 이 각이 나오겠죠. 이 각에 대응하는 기선의 길이는, 그죠? 요 각에 대응하는 기선의 선의 길이인 예를 들어 AD 직선의 길이하고 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인 법칙에 가면 그렇게 해서 구하고, 또 8번에 대응하는 CD변의 길이는, 그죠? 5번 각에 대응하는 AD변의 길이하고 같을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조건으로 해서 요렇게 기선을 통해서 요렇게 차축으로 나가서 CD변의 변의 길이를 계산하든, 반대로 다시 지우고 내가 AB 직선에 대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고, 그죠?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는 내가 측각기를 세워서 각을 측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7번에 대응하는 각의 기선 길이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1번에 대응하는 기선의 길이하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미안. 다시. 자, 4번에 대응하는 기선 길이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죠? 또 내가 CA변이든 BC변이든 1번에 대응하는 각은 요거죠. 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CD변의 길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구할 수 없지만 이 기선은 이미 알고 있는 기선값이니 측정한 관측각인 사인 4분의 기선의 길이 값은 측정한 각인 사인 1분의, 그죠? CB변의 길이로서 대응이 서로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구해서 BC변의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또다시 내가 3번에 대응하는 CD변의 길이와 6번 각에 대응하는 이 BC변의 길이, 지금 앞에서 구한 거, 요게 서로 또 같아야 비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선 길이 값을 측정한 관측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돌면서도 회전해서 CD변의 계산을 또 한다고 하들, 이쪽으로 돌든 이 값은 서로 같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7페이지에 이제 가로 열고 세 번째 변방정식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CD변의 계산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 간에 내가 결국은 기지변의 AB를 이용을 해서 각을 좌측으로 회전을 하든 우측으로 회전을 하든 이 값은 서로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랑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가 됩니까? 얘하고도 얘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무슨 조건이 나와지냐? 사인 5
사인 8 사인 2 사인 7 곱하기 AB. 요게 뭐랑 같아야 돼요? 아래에 있는 AB 곱하기 사인 4 사인 6 사인 1 곱하기 사인 3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공통되는 거 서로 사라지면 얘는 이 각의 비율은 요 각의 비율과 서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요걸 좀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느냐, 사인 1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5 곱하기 사인 7을 사인 2 곱하기 사인 8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요 얘기입니다. 이게 변조건에 의한 변방정식인데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 단계인 조정 계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계산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 뭘 하느냐? 제일 첫 번째 각 반정식의 각 조건에서 우리가 1번부터 2번 각, 3번 각 다 관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8번 각까지 관측을 했습니다. 이게 총 몇 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360도가 나와야 한다는 조건인 거죠. 그죠? 결국은 내가 관측을 1번부터 8번까지 사변형 망해서 각을 관측을 했더니만 그 각이 360도보다 크거나 작게 되면 이게 무엇이에요? 오차라는 거죠. 오차. 그죠? 관측한 관측각의 오차인 거죠. 관측각의 오차. 오차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문제풀이 단계니까 이게 뭐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오차들을 분배해 주자 라는 내용인 경우에는 이 관측각의 오차가 발생된 만큼, 즉 내가 측정한 8개의 각의 총합이 360도가 되거나 안 되거나를 점검해서, 그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8초가 오버가 됐어. 360도 00분 08초가 나왔어. 8초가 오버된 거잖아요. 관측한 각의 개수는 몇 개예요? 총 8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8초가 오버가 됐으면 8초가 오버됐으면 총 8개의 관측한 결과의 총합에서 8초가 오버됐기 때문에요. 8로서 나눠져서 1초씩 관측한 각에다가 분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배라는 게 제1조정 단계라는 거예요. 제1조정. 자, 이 분배를 할 때 이게 뭡니까? 1초씩 더 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그쵸. 관측한 각의 총합을 구했더니 360도가 되어야 될 기하학적 조건들을 오버되었기 때문에, 그죠? 8초만큼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1초씩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관측한 각에서. 그게 제1조정이라는 겁니다. 사변형을 조정하는 단계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은 이제 각 조건에서 보면은 1번 각과 2번 각은 5번 각과 6번 각의 합과 같아야 된다. 그죠? 3번과 4번은 7번과 8번 각과 합이 같아야 된다. 왜? 맞꼭지각 있잖아요. 꼭지각의 조건 때문에 얘들이 서로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자, 1조정을 먼저 끝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제1조정이 끝난 각을 가지고 이제 제2조정 단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즉, 뭐 앞에서 오버됐으니까 1초씩을 다 빼준 각을 가지고 조정을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얘를 자하로 이항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1 더하기 2번 각의 총합에서 5번 더하기 6번 각의 총합을 빼면 0도가 되어야 되는데 0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죠. 0도가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죠? 이렇게 안 나왔을 때는 그 안 나온 값을 C2라고 해보자 라는 겁니다. C2. 여기는 C1. 조정을 해주자, 고쳐보자. 그래서 코렉션이라는 말을 써요. 코렉션. 그래서 거기서 C를 따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C2 값을 계산을 하는데, 얘 더하고 이 두 개의 각을 더하고 두 개의 각을 더해 서로 차이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사용된 각의 개수가 4개니까요. 전체적으로 나온 C2를 어떻게 4등분을 하자는 거죠. 4등분을 해.
예를 들어서 1번 각과 2번 각의 총합과 5번 각과 6번 각을 합쳤더니 8초가 나와서 8초가 나왔다는 건 1, 2번 각의 합이 5, 6번 각의 합보다 8초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8초라는 부분들을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2초가 되는 거죠. 2초가. 즉 2초가 여유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나온 값에서 1 플러스 2와 5 플러스 6번 각중 작은 각에는 더하고 큰 각에는 빼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1번 각과 2번 각에 합쳐서 5번 각과 6번 각에 합친 것을 뺐더니 플러스 8초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이 크니까 2초씩 1번 각에도 마이너스 2초를 빼주고, 그죠? 2번 각에도 마이너스 2초를 빼주자는 거죠. 그죠? 빼주자는 얘기고. 대신 4등분 했으니까요. 대신 작았던 각인 5번 각에단 플러스 2초를 더해주고, 그죠? 6번 각에는 플러스 2초를 더해주자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1, 2번 각이 적었어. 마이너스 4초가 나왔어. 이거 계산했더니, 잠깐만요. 조금 해보자. 조금만 더 약간 좁게끔 할게요. 1, 2번 각과 5, 6번 각의 합을 각각 구해서 차이를 내봤어요. 차이를 내봤더니 이 C2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초가 나왔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2초. 그럼 뭐예요? 얘 1, 2번 각보다 5, 6번 각 더한 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좀 작은 거고. 그죠? 요거를 4등분하면 마이너스 0.5초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 0.5초씩. 1, 2번 각이 적었잖아요. 1, 2번 각이. 그죠? 1, 2번 각이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각에단 1, 2번 각에다가는 마이너스 0.5초 마이너스 0.5초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씩 그냥 더해주면은 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는 또 빼줘야 되겠죠. 얘한테는 빼주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죠? 즉 또 5, 6번 가게는 얘가 그만큼 컸으니까 마이너스 0.5초를 그대로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0.5초 더하기 마이너스 0.5초를 더해주면 5, 6번 측정한 각은 조정이 되겠죠. 이게 제2 조정 단계입니다. 다음에 변방정식 조건식에 의해서 이제 변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조건. 여기가 좀 잘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변방정식 잠깐만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변반전식 조건식에 의해서 먼저 뭐 해야 돼? S섭 제로라는 걸 구하라. S섭 제로는 뭐냐? 아까 어떻게 보니까 홀수각, 즉 사인 홀수각들의 총곱이죠. 총곱을 사인 짝수각들의 총곱으로 나눠준 거가 되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죠? 그걸 S섭 제로라고 하자. 그래서 S섭 제로를 구한 다음에 C4는 S섭 제로를 통해서 S1-S섭 제로를 나눠줘서 C4를 구한다. 즉 네 번째 조정값을 계산한다. 다음에 이렇게 구한 C4를요 시그마 코탄젠트 알파 i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측정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요. 1조정이 끝나고 2조정 했죠? 2조정이 끝나고 난 각을 가지고 각 측정한 모든 각의 코탄젠트 알파 i 값을 다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그 값을 다 계산해서 전체를 다 구해서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이 C4에다 나눠줘서 얘가 각이고 값이다 보니까요. 서로 무차원이다 보니까요. 이 로초를 곱하다. 206, 265초죠. 5초를 구해서
이 뉴초라는 거를 계산한 다음에 홀수각에다가는 마이너스 뉴초, 짝수각에다가는 플러스 뉴초를 보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뭐 복잡하기도 하죠. 뭐 코탄젠트 알파라는 건 여러분들 알겠지만 탄젠트의 역승이고요. 그리고 이걸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인 값들에 대한 곱셈과 또 나눗셈이 함께 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뭐 한 229페이지 정도 보시면 사변형에 대한 예시, 지금 이제 좀 이따 풀 예시에 나와 있을 텐데요. 페이지 229페이지. 그렇게 해서 풀어보는 방식이 있는데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니까 뭘 어떻게 하냐? 양변에 좀 수학은 조금 복잡한 또 다른 기호를 좀 이제 복잡한 식들을 좀 더 단순화해주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기호들을 많이 채용하고 또 그 개념을 도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다가 대수, 즉 로그 함수를 취하자는 거예요. 로그를 취해서 이 곱셈과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요 내용의 식을 덧셈과 뺄셈의 형태의 식으로서 바꿔서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계산하면 결국 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로그 사인 1, 로그 사인 3, 로그 사인 4, 로그 사인 3가 아니라 5, 7 홀수니까 이렇게 더한 거에서 로그를 취하니까 분수 형태들은 마이너스로 취하겠죠. 그다음에 로그 사인 2, 로그 사인 4, 로그 사인 6, 로그 사인 8 이런 형태들로서 계산을 해서 C4를 유도해내자 라는 게 다음 여러분들 프린트물 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별표 띵 해놓고 이렇게 3번의 별에다 라고 해놓은 거, 요게 다음 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로그 사인 알파 값 단순해요. 내가 1조정과 2조정이 끝난 각이 있죠. 이게 각을 1번부터 18번 각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로그 사인 값을 계산해요. 로그 사인 값. 즉 계산기에서 사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2도 25분 47초다. 그러면 사인 32도 25분 47초를 구하고 거기에 로그 값을 계산합니다. 로그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몇 쭉 나옵니다. 음수.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또 복잡하니까요. 그 음수 나온 거를 더하기 10을 해줘요. 더하기 10을 해주면 결과 뭐가 좀 양의 값으로 나옵니다. 양의 값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짝수각도요. 또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해서 그 각들을 전부 다 합치자는 거죠. 앞서 봤지만 홀수각에 대한 사인 값들, 짝수각에 대한 사인 값을 서로 빼줬잖아요. 그 값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요거 똑같이 이따가 예제를 풀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C4를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즉 이 알파 값의 사인 알파의 표차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차는 여러분 프린트물 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지만 표차, 말 그대로 표값의 차이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로그 사인 알파하고 로그 사인 알파 플러스 1초 마이너스, 이제 그 값의 마이너스 1초의 로그 대수의 7자리의 변화량, 즉 그것의 차이 값을 표로 딱 계산해 놓은 그 값을 내는다. 그래서 그 표 사이의 값의 차이를 표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차를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기 있습니다. 표차는 21.05를 탄젠트 알파로 나눠준다. 즉 내가 계산했던 2조정까지 끝났던 그 값을 탄젠트 값을 구해서 21.5로 나눈다. 그러면 그 표차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 잘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표차의 총합을 계산해서 뭐에 나눠주냐?
앞에서 구했던 C표 있죠? C표에 곱하기 10의 7승을 통해서 10의 7승을 곱해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각에다가는 마이너스, 작은 각에다가는 플러스를 보정하는 게 마지막 3번의 그 변의 방정식에 의한 변조건 조정량인데요. 여기까지 해도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이해를 좀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이에요. 여러분 프린트물 8페이지고요. 다음 그림과 같은 사변형 A, B, C, D에서 내각을 측정한 결과가 오른쪽 그림과 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각을 각방정식 또 변방정식에 의해서 0.1초 단위까지 조정을 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였어요? 그죠? 제1조정이란 단계가 필요한데 1조정이라는 분들은 각 조건식에 의해서 그죠? 측정한 내가 모든 각에 8개 각의 총합이 몇 도가 되어야 돼요? 360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보자. 되면은 조정할 필요가 없고요. 제일 첫 번째 조정은 측정한 각이 앞에서 보셨지만 360도 00분 08초로 나왔어요. 즉 8초가 오버된 거죠. 결국은 내가 첫 번째 조정해 줘야 될 C1이라는 거는 값은 이 8초가 오버된 거. 그죠? 8초가 오버된 값이 얼마예요? 이게 8초니까 총 조정해 줘야 될 양의 값은 제1조정에서는요. 이걸 측정한 가의 개수 8개 나누면 1초죠. 1초씩 어떻게 해? 다 측정각에서 빼주자는 거죠. 그죠? 측정해서 빼준다. 다음에 제2조정은요. 1조정이 끝난 각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조정이 끝난 각. 예를 들어 여기에서 다 1초씩 빼줘야 되니까요. 1조정이 끝나고 나면 얘는 측정각이 어떻게 돼요? 39도, 37분, 47초가 돼야 되겠죠. 그죠? 또 얘는 26도, 25분, 50초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얘는 75도, 12분, 14초, 13초죠? 1초씩 빼주니까 38도, 44분 05초, 23도 44분 37초, 42도 19분 09초. 뭔가를 측량해서 가계 단위를 표현할 때 도, 분, 초로 표현하기가 쓰기가 좀 귀찮으면 대시로 표시해야 됩니다. 도도, 분분, 초초 이런 식으로 대시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44도 52분 00초가 되겠죠. 69도 04분 20초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런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제2조정 단계를 들어가 있는 거죠. 제2조정이라는 뭐였어요? 그죠? 1번, 2번 각의 합이 5번, 6번 각의 합과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은 두 번째 C2라는 조정은 1 더하기 2번 각의 합과 각의 합과 또 뭐예요? 5번 각과 6번 각의 합으로서 차이를 계산하죠. 그죠? 1번 각의 1, 2번 각의 합은 계산할 때 1조정이 끝난 요 각을 가지고 합쳐야하는 얘기예요. 그죠? 다 합쳐 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이거를 내릴게요. 다시 66도 03분 37초가 나오고 뒤에 각을 합치니까 66도 03분 45초가 나오다 겁니다. 계산해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8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8초.
마이너스 8초가 나왔다는 얘기는 5, 6번 가게 합이 얘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C2 나누기 가게 개수가 4개를 사용했으니까요. 4개로 나누면 마이너스 2초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2초. 즉 1, 2번 가게 부족하니까요. 1, 2번 가게는 얘는 마이너스 2초씩을 더해주면 안 되겠죠. 빼줘야 되겠죠. 결국은 플러스 2초가 되는 거죠. 플러스 2초씩. 다음에 5, 6번 가게는 마이너스 2초씩 더해준다 또는 보정한다 하면 되겠죠. 보정한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C3를 계산하기 위해서 3번, 4번 가게 합과 7번, 8번 가게 합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113도 56분 18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 조정이 끝난 각을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또 113도 56분 20초. 또 마이너스 2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얘가 7번, 8번 각이 3번, 4번 각에 비해서는 크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다 조정량을 더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나누겠더니 마이너스 0.5초가 4등분해서 만들어졌고요. 3, 4번 가게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0.5초씩을 더해줘야 되겠지. 키워주고 7번, 8번 가게는 마이너스 0.5초씩 보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뒤에 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은 여러분들 프린트 8페이지 아래쪽에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여러분들 각 조건 조정량의 첫 번째 값은 어떻게 됐어? 360도 오버됐으니까 1초씩 다 빼줬지. 결국은 어떻게?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1초, 1초씩 다 빼줬죠. 그죠? 그 다음에 C2를 계산했을 때는요. 1, 2번 가게다가는 플러스 2초씩 더해줬죠. 다음에 5번, 6번 가게는 2초씩 빼줬죠. 다음에 C3 계산했을 때는 3, 4번 각과 7, 8번 각이죠. 플러스 0.5초, 플러스 0.5초. 여기는 마이너스 0.5초, 마이너스 0.5초가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 첫 번째 각 조건에 의해서 조정량들을 계산을 했고 측정한 각에서 각각의 각 조건에 의한 조정량들을 조정해주면 각 조건에 의해 조정된 조정각이 나오겠죠. 조정이 완료된 각 조건에 의해서 많이 해요. 예. 그래서 1초를 뺐다가 2초를 더해주니까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요? 보십시다. 39도 37분 얼마가 돼요? 49초가 되죠. 49.0이라고 합시다. 0.1초 단위까지 조정하자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도 1초를 뺐다가 2초를 더하니까요 26도 25분 52.0초가 되고요. 여기는 1초를 뺐다가 0.5초를 더해주니까요 마이너스 0.5초가 되죠. 그죠? 그러면 75도 12분 13.5초가 될 거고요. 38도 44분 05.5초. 여기는 1초 뺐다가 2초 빼니까요 3초가 빠지네요. 23도 44분 35.0초가 되고요. 42도 52분 59.5초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는요 44도 52분 59.5초가 나오고요. 여기도 1초 뺐다 0.5초 빼니까요 마이너스 1.5초를 빼니까요 69도 04분 19.5초가 되겠습니다. 전체 각 조건의 조정이 끝나면 각의 합은 얘보단 조정이 다 1조정에서 끝났고요. 2조정까지 했으니까 총 조정량은 조정된 각의 총합은 360도 00분 00초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제3조정에 해당되는 변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조건에 의해 조정된 조정량에 의한 조정각을 다 계산해 놓고 이 결국은 이게 1조정과 1조정이 끝나고 제1조정 제2조정이 완료된 조정량들을 보정한 최종적인 각 조건 조정각을 이용을 해서 제3조정 단계로 이 각들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